삼계주막 기담회. 오윤희. 첩의 환생. 평소에 동생에게 많은 걸 양보해온 보기도 이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다. 인형 주제에 뻔뻔스럽게도 내 댕기천으로 지은 치마를 입고 있으렸다 생각하니 풀각시 인형조차 꼴도 보기 싫었다. 앞뒤 따질 틈도 없이 오기는 풀각시 인형을 발로 밟아버렸다. 발밑에서 뚝 하며 인형에 꽂아놓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측간에 다녀오는 동안 방에서 이런 참상이 벌어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오기는 척추가 부러지고 풀이 몸통에서 전부 비어져 나온 인형을 보고 거의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했다.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주모와 선놈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앙앙거리며 악을 쓰고 있는 오기. 그 옆에서 두 주먹을 꽉 쥔 채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씩씩대고 있는 보기를 목도했다. 딸들이 앞다퉈 주장하는 사정을 듣고 주모는 나란히 한 차례씩 나무랐다. 먼저 오기부터. 네 언니가 그간 얼마나 새댕기를 갖고 싶어 했는지 잘 알잖니? 애초에 인형한테 새 치마가 따위가 가당키나 한 것이냐? 조금 있으면 시집갈 나이에 아직도 어린애처럼 인형이나 싸고 들고. 그 다음 보기도. 너도 언니가 됐으면 동생한테 양보하고 참을 줄도 알아야지. 오기가 철없는 짓을 했다지만 그렇다고 너도 오기랑 똑같이 굴면 어떡하라는 거니? 그래도 자매가 도저히 화해할 기미가 안 보이자 선놈이가 한심스럽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서는 새 댕기 따위 연연하는 큰 누이와 인형 치마 같은 것에 목매는 작은 누이 모두 이해가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다. 보기 너한테는 조만간 새 댕기 만들 천을 구해다 줄 터이니 그리 알고 동생한테 화 풀어라. 그리고 오기도 네 오라비가 새 인형을 만들어 줄 것이니 이제 울음 그치고 보기한테 사과부터 하고. 선넘이는 순간 뇌가 왜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런 상황에 저까지 반발하다가 무슨 불똥이 튈지 모른다고 판단했는지 튀어나오려는 말을 목구멍으로 삼켰다. 하지만 보기와 오기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등을 돌렸다. 어서 둘이 화해하지 못해! 주모가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두 딸은 미동조차 없었다. 으이구, 철딱서니 없는 것들! 대체 누굴 닮아 저런 황소고집인가 몰라.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주모의 말에 누굴 닮긴 누굴 닮아 다 임자한테서 물려받은 거지 라고 다독였을 터였다. 결국 그날 밤 자매는 서먹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고 냉전은 이튿날 아침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주모 계시오. 앞마당에서 주모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기적으로 삼계주막을 찾는 박물장수 할멈이었다. 할멈은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도 집 안뜰까지 들어왔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였다. 남자인 보부상들이 주로 장터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판다면 여자가 대부분인 박물장수는 직접 가정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다. 여자들은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 장에서 물건을 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물장수는 화장용품을 비롯해 여자들에게 요긴한 물건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다. 너희 둘을 보니 아주 오래전 내가 젊은 시절에 알던 두 여자가 생각나는구나. 그들도 너희처럼 고집스럽게 아웅다웅 다퉜었지. 바쁘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할미가 하는 옛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니? 옛날 이야기라는 말에 혹했는지 보기와 오기가 조심스레 주모 눈치를 살폈다. 주모가 앉아도 된다는 뜻으로 고갯짓을 하자 둘은 얼른 할멈 옆으로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다. 내가 아직 너희 어머니보다 젊었을 때 나는 부유한 양반나리댁 마님 몸종이었단다. 내 어머니는 마님의 친정집 노비였지.
어린 시절엔 나도 어머니와 함께 마님 친정에서 집안일을 거들었지만 마님이 시집 올 때 수발을 드는 몸종이 돼서 함께 나리댁으로 오게 된 거야. 친정에선 아기씨라 불리다 결혼하면서 마님으로 불리게 된 할멈의 상전은 소녀적부터 자존심이 세고 콧대가 높았다. 권세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줄곧 떠받듦을 받으며 자랐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런 마님이 보기에 비록 지압이라고는 하나 남편은 격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인물이었다. 우선 가문부터가 자신보다 처졌다. 때문에 처음 혼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녀는 설렘보다는 실망감이 컸다. 그래도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사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남편 집안은 높은 관직에 오른 이는 없었지만 한양 땅에서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돈이 많았다. 권력과 돈은 실과 바늘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고 마님의 아버지가 고명딸을 처지는 집안의 차남과 맺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혼인 후에도 마님의 한숨은 줄어들지 않았다. 주색 잡기에 흠뻑 빠진 남편은 과거로 관직에 가겠다는 의지가 털끝만큼도 없었다. 지금도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뭐하러 힘들게 글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보고 골치 아픈 관료가 되느냐는 게 남편의 생각이었다. 한량 남편을 어떻게든 열심히 보필해 반드시 관직에 오르게 하겠다던 다짐은 정작 당사자의 의지박약에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마님은 당당한 정경 부인이 되려는 꿈을 내려놓고 말았다. 남편을 포기하고 나니 그 다음 희망을 걸 때는 자식이었다. 아들을 잘 키워 번듯한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나마 잃어버린 꿈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혼례를 치른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마님의 몸에는 태기가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을 관직에 올리는 건 고사하고 집안의 대를 끊어놓았다며 쫓겨날 판이었다. 조바심 때문에 날마다 마님은 얼굴이 헥스해지고 몸이 바짝바짝 말라망았다. 사실 자식이 생기지 않는 데는 부부의 금슬이 좋지 않은 탓도 컸다. 나리는 어지간해서는 마님의 방을 찾지 않았다. 자신을 내려다보고 마뜩찮게 여기는 아내가 영 부담스럽고 정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부부관계마저 원만하지 않으니 그렇지 않아도 놀기 좋아하는 나리는 더더욱 밖으로만 나돌았다. 그럴수록 마님의 불안과 나리에 대한 원망이 커져만 갔으니 이는 끊기 힘든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그래도 부부관계가 이렇게라도 유지됐다면 훗날 일어난 끔찍한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두 사람의 관계는 나리가 어린 첩을 들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내딛게 됐다.